네, 오늘은 안티크라이스트를 리뷰를 해볼게요. 그 전에 이 영화를 재밌게 보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준비가 좀 있는데요. 일단은 멜랑콜리아를 보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멜랑콜리아가 훨씬 더 가볍고 고어함도 적고 정서적인 피폐함도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멜랑콜리아를 먼저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담과 이브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그리고 마녀 사냥 이야기 정도는 알고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이거 말고도 아예 기독교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신 분은 예수가 죄가 없는데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려와서 죄 없는 상태에서 인간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었다는 거, 그런 기본적인 사실들을 알면 좋고, 여기서 이제 여성 자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사실 여성 자연주의라는 소재보다는 자연주의 자체 혹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생동성, 이런 거를 이해하면은 이 작품을 볼 때 재밌게 볼 수가 있는데, 예컨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볼 때 살아있는 거, 생동하는 거, 귀여운 거, 이런 거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자연이란 건 죽어 있는 벌레들도 자연이고, 그 나무가 자랐으면 나무의 비료가 되는 건 몽땅 다 시체들이고, 그리고 숲에 이제 나무들이 서 있는 걸 보면은 이미 죽은 썩은 나무들도 꼿꼿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란 건 삶만 뜻하는 게 아니라 삶과 죽음을 모두 뜻하는 거고, 어떤 죽음과 상존에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 이성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상존에 있는 혼돈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여성을 자연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계속해서 후기를 얘기할 텐데, 저는 다른 사람들도 이게 이미 후기를 많이 쓴 영화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해석 위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작품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 울게 하소서라는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장면 직후에 1막 비탄에서 남자가 우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화가 순환하는 영화라고 치면, 남자가 자기 아내를 죽이고 나서 다시 죄책감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1막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남자가 여자가 되는 거고 여자가 남자가 되면서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미상관일 뿐더러 순환되는 구조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여자가 안 맞는 신발로 아이를 학대했듯이, 남자는 약물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자연적인 치료를 등한시하면서 자기 틀에 맞춰서 여자를 치료하고 분석하려고 해요. 즉, 논문을 쓰러 이 여자가 에덴 동산에 예전에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라는 아이를 데리고 이 오두막에 가서 두려움을 보라고 하면서 자기 틀에 맞춘 그런 치료를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무고한 아이를 살해했다라는 죄책감을 시달려요. 근데 그 살해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가 쾌락에 찌들어서 애가 떨어지는 장면을 봤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남자는 반대로 무고한 여자를 살해해요. 그러니까 살해 당시엔 무고했다는 생각이 없어도 그 자연 속에서 산딸기를 먹으면서 여러 익명의 여자들에 노출되면서 자기가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아기 같은 여자였는데, 그런 여자를 내 틀에 맞춰서 살해했다라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양자가 역할을 교환하면서 서로를 살해하는 교환 살해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여자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자연이 이성을, 이성이 또 자연을 서로 살해하면서 영화가 한번 시작될 때마다 역할을 바꾸는 거죠. 일단은 아이는 남자아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또 다른 분신으로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야기 중반에 서로 역할을 교환하는 장면이 또 있어요. 이런 게 이 영화 내에서의 역할 교환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고, 남자가 여자한테 뭔가를 설명하고 나서 숲이나 아니면 환상을 보면서 그 여자가 접했을 만한 이미지들을 보고 공감하게 되는, 강제로 공감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살하는 사슴, 그리고 죽었는데도 계속 일어나는 까마귀, 자기 살을 뜯어내면서 파먹고 있는 여우, 그러면서 뭐 혼돈이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우, 이런 동물들을 보면서 사실 말이 안 되는 상징들이고 현실을 초과한 것들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들, 그런 걸 남자가 체험하면서 점차 여성화되는 거, 자기 안에 아니마를 의식하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 중반에 보면은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남자가. 그러니까 시면을 들여다보면 시면도 너를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서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장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제목인 안티크라이스트 같은 경우에 두 명의 안티크라이스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 포스트 모던과 이성 뭐 아니면은 그 모던과 자연이라는 이제 두 개의 대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둘 모두 크라이스트를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크라이스트는 모던 혹은 포스트 모던, 이성 혹은 자연 뭐 이러한 크라이스트들이겠죠. 그런 크라이스트를 희생시켜서 자신의 죄를 사하려고 하는 그런 야만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고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은 다른 분들도 많이 리뷰를 했으니까 저처럼 해석하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서 다양한 해석들을 채우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